여러분 안녕하세요. K9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아 자동차에서 만드는 고급 세단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았을 듯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폴란드 수출 낭보에 힘입어 이제는 밀리터리 분야의 문외한인 분들도 K방산의 자랑, 한화에서 제작한 자주포가 떠오르실 겁니다. 아, 그 길쭉한 대포 달린 탱크 말하는 거지? 그거 되게 잘 팔린다며. 네, 맞습니다. 길쭉한 대포 달린 탱크 맞습니다. 요새는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요. 전차와 자주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K9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다고 할 만큼 이젠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대한민국 방산 주요 무기입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의 국제적 신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오늘 여기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자랑하는 명품 자주포 K9의 품질 신화 뒤에 이건희 회장의 분노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소 의아한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명품 K9 자주포를 탄생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터지는 수주낭보 속에 하나그룹의 브랜드 파워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자주포 분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경영인이고 하나는 삼성과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 한화에서 만드는 K9 자주포에 왜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만드는 삼성그룹이 언급될까요? 그건 처음에는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해외에 판매하던 기업이 바로 삼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그룹 방위산업의 일부는 이전에는 삼성그룹 소유였습니다. 특히 하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산라인과는 별도로 삼성은 명품 K9을 비롯한 많은 한국산 첨단 무기를 생산했었습니다. 삼성은 2015년 4월 화학 분야를 비롯한 방산 분야를 하나그룹에 이전시키는 빅딜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포스트 이건희 이후 이재용 체제가 들어서며 그룹 내 경영 효율화의 시도 차원에서 전격 단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화 김승현 회장의 결정에 대해 일각의 비판도 있던 바였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여러 세간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빅딜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차차 늘어나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대박이라 불리는 하나그룹 방산 분야의 대성공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이익을, 삼성은 비주력 계열사 정리를 통한 기업 효율화와 이미지 제고라는 이른바 윈윈 전략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분노가 K9 자주포 품질 혁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과연 어떤 맥락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2012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겠습니다. 원래 K9 자주포는 일찌감치 삼성을 통해 생산되던 무기였습니다. 계열사 이름은 정확히 삼성 테크윈이었고요. 지금은 튀르키예로 국호가 변경된 터키에 판매 실적을 꽤 올릴 만큼 오래전부터 알만한 나라들은 알아주는 명품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터키는 한국산 무기의 진정한 장점인 가성비 개념을 가장 먼저 알아본 나라이기도 했죠. 그러던 중 2012년 삼성그룹 차원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K9을 만드는 방산 분야 계열사인 삼성 테크윈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당시 삼성에서는 이례적으로 조직 자체 감사를 통해 계열사 삼성 테크윈의 조직적 비리를 스스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 문화가 훼손됐다.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다음과 같은 대노성 발언이 보도되고 당시 세간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그룹 총수가 저렇게 면전에 대고 극도로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삼성 테크윈에서 조직적인 부정부패가 적발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군에 납품된 물품을 즉시 리콜하고 교체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자고로 부정부패가 중장기적으로 조직성과 관리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당시 언론들의 보도를 보건대 실제로도 K9의 작동상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들이 목격되고 이는 삼성그룹 총수 차원에서 직접 지시할 정도로 자체적인 감사를 벌이는 사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여러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당시 배치된 K9 자주포 6문 중 3문만 작동했는데 물론 작동 가능한 세대의 자주포는 즉각 반격을 시도해 우리나라 포병 운용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한 사례로 남지만 작은 문제조차도 시스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대기업 최고 책임자의 눈에는 이유야 어찌됐든 100% 완벽하게 가동하지 않은 상황 자체가 거슬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추후 포병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해병대의 반격이 훌륭한 대응이었음이 알려져서 그렇지 연평도 포격 직후 여론은 자주포 가동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난타하는 세간의 비판이 높던 때라 완벽주의자 이건희 회장이 자극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K9 자주포를 둘러싸고 뭔가 석연찮은 면이 있음을 감지합니다. 또한 당시 국방위 송영선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파주 국도변에서 훈련 후 부대로 복귀하던 자주포 한 대의 조향장치 고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상황도 보고된 바가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자체 감사를 버리고 스스로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비리를 언론에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나태한 문화에 정면 대응을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때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서 정면 승부로 돌파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이건희 스타일로 통하며 경영학계에서도 유명한 전례를 남기곤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켜켜이 쌓인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삼성테크윈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감사팀에서 급파된 100여 명 이상의 엄청난 인력이 K9 자주포를 만드는 삼성테크윈을 샅샅이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저인망식으로 완전히 털어버린 거죠. 이 정도로 털면 남아나질 못하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K9을 비롯한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삼성테크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이 사건은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장식했지만 결과적으로 삼성테크윈의 역량을 체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란 게 특히 규모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생기면 일단 애써 상황을 외면하거나 축소은폐하고 또 여론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희 회장은 당시 정면 돌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삼성그룹이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은 평소 계열사 경영진에 대해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진퇴 결정에 있어서도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전례를 보건대 이번 감사건처럼 직접적인 방식은 삼성에서도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부정부패는 향응도 뇌물을 챙기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나쁜 것은 부하 직원들을 닥달해서 함께 부정에 동참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나중에는 모두가 자연히 부정에 입학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맥락의 말들을 이어가며 이렇게 부패의 가장 끝에는 조직적인 억압을 통해 새로 입사한 직원들조차 부패의 학교에 자동으로 입학하게 되는 상황을 정확히 지적했는데 엄청난 분노로 문제를 성토하며 그 모습을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했습니다. 사실 물건을 만드는 기업, 그것도 첨단 제품을 만드는 방위산업의 경우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눈감아주게 되면 이는 결국 건들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데 그건 바로 품질하락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적인 기업 도요타조차도 본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문제가 품질하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대규모 리콜이 단행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지 얼마 안 지난 시기였기에 부끄럽다고 묵인하고 적당히 끝나면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했겠죠. 사실 어느 대기업이건 본사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부정한 거래와 향응의 문제는 빈번히 목격되어 오던 바이지만 핵심은 그 이후의 대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의 문제는 단지 K9 자주포의 품질 문제를 넘어 삼성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이었겠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결국 삼성테크윈과 삼성그룹 전체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를 통해 사건이 드러나긴 했지만 하나의 신뢰받는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다시피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반이 세계적 명품이 되려면 오로지 실험실 수준에서 첨단 기술만 확보되면 해결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조직관리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 경영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부정부패야말로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하는 조직의 가장 큰 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양산과 유통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정부패가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 주요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방위산업의 경우 유사시 적기에 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연이어 이번에는 우연히 삼성테크윈에서 나와 발견된 것이지 어쩌면 이미 삼성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가 최근 10여 년간 좀 잘 되니까 안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어떻게 IT 불모지에서 삼성전자의 신화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죠. 이건희 회장은 냉철하고 집요하며 뚝심 있는 기업인으로 유명합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옹고집으로 전자불모지에서 오늘날 한국을 IT 강국으로 끌어올린 역할을 했죠. 삼성 애니콜에서 불량과 오류가 나오자 전 직원들 앞에서 모든 불량품을 모아놓고 불태워버린 사건은 경영학 수업 시간의 단골 등장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해 추호의 용납이 없는 기업 운영은 결국 삼성테크윈의 업무 방식을 끌어올리는데 구미공장의 불량 애니콜 화형식에 버금갈 만한 충격요법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분노 이후 K9 자주포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게 되고 낭중지추라는 말처럼 주머니 속이 송곳이 되어 지금 같은 방산신화의 토대가 되는 품질 강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큰 기업의 이야기에는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훗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랑이 될 K9 자주포가 만들어지고 명품 무기 중에 명품 무기가 된 이면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세계적 탄사와 신뢰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신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그룹을 통해 전 세계 자주포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우리의 K9이 더 성공하길 소망합니다.